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송하나 김지성입니다. 자, 디톡스탁에서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해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이 참 어제 오늘 힘들었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심했고요. 그런 시장일수록 내가 뭔가 믿고 의지할 전문가 그런 분을 찾고 싶다 하신다면요. 오늘 잘 시청하고 계신 겁니다.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도 단비 같은 종목을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우리 제프 전문가님은요. 방송이 되는 50분 동안에만 노란톡방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을 텐데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스캔돼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3가지 이슈를 한번 들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 정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것인가? 왜 계속 빠지는 것인가? 외국인은 언제까지 파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와봤고요. 두 번째 이슈 포인트입니다. 올해의 섹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겠죠. 그런데 필리핀 쪽에 우리가 태양열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 최대 규모의 투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까지 많이 올랐는데 더 봐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포인트입니다.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테슬라의 눈이 됩니다. 5조 정도의 잭팟이 터진 건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 이슈 포인트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문자 이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문자, 두 번째로는 QR코드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밑에 제프 두 글자만 입력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천천히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이니까요. 절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네모난 QR코드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서둘러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금요일의 주인공 제프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시죠. 제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강연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들었어요. 네.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셨다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얘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의 시기도 사실 마지막 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연말 들어가지고 마지막 휴일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만석
가까이 다시피 전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오신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 될 만한 정보 그다음에 투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8시에 파라과이랑 이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시기 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종목이나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오셨던 분들은요, 제프 전문가님의 꿀팁이 담긴 그 USB를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요. 저도 몰래 챙겨달라고 했는데 받질 못했어요. 네, 제가 물량 수량 파악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만석이 됐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 있는데 네. 그래도 사실 USB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강연에서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USB보다는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매크로 시장이나 거시경제 흐름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는가가 주된 관점이었고요. 이걸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제 따로 이제 시장 관련된 노란톡방에서도 네. 이걸로 해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좀 더 개선되고 아오.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 들으면 되게 뿌듯하죠. 그렇죠. 네.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강연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00명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끝났고요. 다음에 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고 나머지 또 좋은 정보들은요.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전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긴축 긴장감에 네.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결국에는 2600선을 넘지를 못했어요. 네.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 기관 계속 쌍끌이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결국 하방 압력이 지속됐는데요. 네. 이 전날에 22의 빅스텝 예고도 있었고 네.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등 요인이 뭔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 너무 심합니다. 정말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전문가들마다 뷰도 다르고 네. 각국의 투자자들마다 뷰도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 자체에서의 중앙은행 장들도 마찬가지로 뷰가 정말 한 주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번 7월 달, 6월 달까지는 상승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뷰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빠지고 있지 뭐예요? 않냐 삼성전자 신저가 기록했지 않냐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단 매크로 시장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섹터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CNBC에서 여러분들 전날 기준으로 이제 22명 대상으로 이제 CFO 관련돼서 경기 침체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제 CFO들한테 내년에 아니면 올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네.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한 14% 정도, 그다음에 내년 1분기 때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66%가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까지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그렇죠. 거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22명한테 물어봤던 것 자체에서 전부 다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 가능성이 없느냐라 했을 때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 시장이 진짜 정말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높아지는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네. 지금 왜 여러분들이 저저번 주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파월이나 애틀랜타 연준의 총재가 사실 9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연준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9월 달에 빅스텝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 시장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소비자들 관련돼서 만약에 다음 달에도 기름 가격이나 아니면 식용 가격 그리고 뭐 생활용품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에 사재기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점점 인플레에 대해서 공포감이 닫혀오고 그거를 소비자들이 느끼다 보니까 사재기를 하고 안 사도 될 것을 뭐 3개월, 6개월 뒤에 사야 될 것을 먼저 미리 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더 파국으로 치닫는다. 맞는 것 라는 같아요. 거죠. 뭔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저도 미리미리 뭔가를 더 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론톡방의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들 식용유는 좀 사놓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식용유 가격이 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튼간 여러분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ECB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B에서 전날에
통화 회의가 있었는데 7월 달에 이제 25bp가 인상되는 게 확정이었고,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 자체가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제 9월 달에 빅스텝 자체가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9월 달로 당겨졌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ECB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ECB라는 거는 유럽 연합이잖아요. 네. 유럽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을 거고 못 나가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 영국은 사실 퇴출되겠지만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제조업 기반이나 국가 경제가 탄탄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의 타격은 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피그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피그스요? 그렇죠. 유럽에서 피그스라고 해서 이제 P 포르투갈, 네. I 아이슬란드, G 그리스, 아, S 스페인인데 네. 이런 친구들이 2012년도에 굉장히 재정 위기로 파국 치닫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이 금융 위기, 재정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독일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버렸을 때 이런 피그스 같은 이런 국가 친구들이 나 몰라라면서 돈 못 갚겠다면서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 시장에 더 충격을 받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체가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더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테고,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고민인 게 독일이랑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지만 지금 오히려 피그스 같은 친구들이 금리 인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나라가 더 침체가 될 수 있고 못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하단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날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벤트가 있었죠. 선물 옵션 만기였지 않습니까? 선물 옵션 만기 때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월 13일 날 기준으로부터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이제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5월 13일 기준이 이제 5월 달 옵션 만기 시장이었습니다. 5월 옵션 만기 시장 이후로 5월 말까지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은 국내 코스피 기준 이제 1조 6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 들어왔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양매수 포지션 들어왔고, 그리고 콜옵션과 풋옵션 보게 된다라면은 전부 다 상승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네이키드 포지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빨개 벗었다.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보험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6월 달 들어와 가지고 이제 6월 선물 옵션 만기 시장 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현물을 굉장히 많이 줄였었고요. 그냥 선물이나 그리고 옵션 자체에서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외국인들도 원래는 5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부터 단기 반등이 급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포지션을 구축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있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급하게 현물을 매도하고 급하게 선물을 매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6월 1일부터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현물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6월 달에 상승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를 딱 보는 순간에 네. 이거 이대로 그냥 좀 못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던데 네.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하방으로 딱 잡은 걸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상승은 열어두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5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험 없이 네. 상승만 베팅했더라면은 지금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깔아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전체적인 뷰 시각 같은 경우에도 상승의 흐름은 멈추지 않지만 지금 보험을 깔아두는 작업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본론 돌아가지고 이슈 첫 번째였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그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물을 이전처럼 많이 매수를 했다고 보니까 현물을 많이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해지 포지션을 걸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개인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만 58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 시장이 삼성전자가 이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갭다운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갭다운을 시작했는데 거래량 자체가 은근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이 저점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용 물량을 굉장히 많이 태웠었는데 신용 물량 자체가 반대 매매로 나온 겁니다. 신용 미수 자체가.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진짜 좀 아쉽게도 이제 망치 형태, 윗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음봉 마감, 저점 마감으로 했었는데
다음 날에도 만약에 시장 자체가 다운이 돼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장이 개장하게 되면은 만약에 갭다운을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큰 폭으로 납폭 가능성이 있다. 신저가를 또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자,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이제 그 물량 자체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인 거죠. 네. 개인들의 신용 물량 자체가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융자 잔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자,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빨간 색깔 선 자체가 지금 융자 잔고입니다. 융자 잔고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융자 잔고인데 지수 대비해서 융자 잔고 자체가 좀 더 갭이 벌어져 있죠.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는 네. 지금 융자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향성 자체가 나오지 않았었고 옆으로 지수가 기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방향성 나왔을 때 시장이 한 번 더 갭다운할 가능성이 있고 저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이탈할 수 있지만 크게는 네. 이탈할 수 없다. 근데 이번에 이탈했을 때는 개인들의 겪을 수 있을 만한 고통 자체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삼성전자 말고도 대형주들 대부분이 좀 시장이 빠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나머지 부분도 다 이와 동일한 패턴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지금 네. 현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섹터 자체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그 반도체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공매도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업종이 좋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가 보는 거랑 시장에서 플레이어로서 보는 거랑 네.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황 자체 굉장히 좋고요. 수주도 잘 되고 있고 매출도 최대 매출 나오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플레이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지수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수가 급등할 수 있고 지수가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다른 섹터들이 되게 약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다른 섹터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게임주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바이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일어나고 시점에서 반도체까지 올려버리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쇼커버링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쇼커버링이 발생된다라면은 당연하게도 반도체 섹터가 우하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정말 제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상황에서도 네. 여러분들이 수익률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없어요. 네. 실제로 그냥 지금 최근에 많이 밀었던 5G나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리고 또 원자재 쪽도 강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으로만 구성을 딱 하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올 1분기 때 들어와가지고 사실 예전에 제가 작년부터 메타버스 관련돼서나 게임주 관련해서 성장주에 대한 섹터 자체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섹터 자체를 완전 밀어버렸습니다. 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이 정도의 컨센 자체를 예측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제일 리스크가 가장 작용하는 게 무엇이냐? 시장 자체가 빠질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리스크는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작년부터 들었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감축하셔라. 특히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사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확실히 줄인 상태 내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냐?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디톡스 방송 나올 때마다 4월 전부터 계속 네. 신재생에너지, 5G, 열심히 외치셨어요. 와이어블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마련했다 보니까 우리 이런 겁니다. 뭐 개미와 배짱이처럼 겨울을 대비해서 개미가 이제 식량을 모으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을 대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비했던 사람들은 수익률 자체가 좋아질 것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방송에서나 그리고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직 막차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게 우리 제프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되는 이 시간 동안에만 톡방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먼저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QR코드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좋다. 그리고 우리 주식은 무조건 뭐니 해도 삼성전자지라고 외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업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이거를 먼저 찾아주신 분이 우리 제프님이고요. 네. 그래서 제프님이 제가 저번에 우리 월요일 네. 디톡스탁에 나오셨을 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미스터 신재생이라고 맞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미스터 메타버스였으면 올해 또 돈 벌어가는 테마를 또 빠르게 찾아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믿고 들어와 주시고 이 정보를 확실하게 받아주셔야지 계좌가 활짝 웃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서는 뭐 계좌가 다 빨간불이라고 들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실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대부분이 보유 중입니다. 제가 현대에너지솔루션만 이제 플러스 한 68% 정도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신재생에너지 전부 다 플러스 30%, 18%, 뭐 20몇 퍼센트 다 전부 다 보유 중이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올라갈 텀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홀딩했던 이유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작년에 디톡스탁 방송을 돌려보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크기는 좀 줄긴 하겠지만 제가 좀 부피는 작년 대비해서 좀 커졌는데 네. 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에 맞게 전략적으로 제가 바꾸는 것이 저의 투자 전략인데 마찬가지처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를 제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는 아마 연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연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6월 달이면은 이제서야 딱 반입니다. 이제 반이 왔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로 해서 투자하게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메타버스가 결국 연말까지 잘 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연말까지도 잘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각화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내 포트폴리오 상황이 뭔가 내가 봐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좀 해답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수익률 1등을 받으셨었죠? 맞습니다. 네, 월간 1등 팍스경제TV에서 인정한 분이시고요. 심지어 월간 1등을 한 2번 정도 받으셨어요. 세 번입니다, 세 번. 네. 세 번이에요? 무려 세 세 번입니다. 번이었군요. 저희가 네. 그 디톡스탁을 월요일 거를 개편한 지가 몇 달 되지 않는데 네. 그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했었을 때도 실제로 계좌들이 좀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증도 많이 올라주시고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뭐 이런 종목에 관해서 많이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혹시 오늘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네. 저 정말 종목이 너무 원합니다 이런다면 한 몇 가지 종목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한 3가지 종목 아, 3가지 정도? 좀 많이 드리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단기에도 적당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입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살짝 좀 관종기가 있는 관종이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관심 종자? 그렇죠. 네. 관심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질문들이나 저에게 좀 물어보시게 된다라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합쳐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5개 정도 네.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 무려 네. 5개나.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QR코드 바로 카메라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목이 5개나 된다라고 하네요.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항상 정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오시는 분이신데요. 이 종목만 나눠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갈 수 있는지 이유도 설명을 맞습니다. 해주실 거고요. 종목명, 그리고 언제 진입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진입가도 말씀해 주실 거고 목표가는 어딘지 혹시나 모를 그 손절가는 어딘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잡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투자하시려면 우리 제프 전문가님 믿고 한번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삼성전자 이런 시장 관련 뷰 얘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시장 뷰는 다 얘기를 해주신 걸까요? 요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게임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게임주랑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쇼커버링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자,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생각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주식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큰 숲을 봤을 때 네. 큰 숲은 지수라고 표현하고요. 전체적인 한 그루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게임주나 바이오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갑작스럽게 거래량 발생하고 급하게 상승했던 모습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까지 한 초저점까지 80%까지 네. 하락을 했었고요. 80%나요? 그렇죠. 이 80%에서 지금 고점 단기 고점까지 120%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동일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HAB 제약처럼 HAB 제약 같은 형식으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급하게 올라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수로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근거성에 대해서 먼저 지금 종목들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메이드 맥스나 위메이드를 좀 물려 계신 분들, 뭐 게임주라든지 바이오 시장에서 물려 계신 분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당연스럽게 이 업황 자체가 안 좋을 텐데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 왜 이거를 내가 그럼 포지션 더 넣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가격 자체에서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본절을 하거나 일정 부분에 손절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지수가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2,750이나 2,850포인트까지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플레이는 동일하게 지금 현재 섹터별로 나오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반도체나 아니면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올라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 자체를 줄이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먼저 종목들로부터 섹터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좀 이제 쇼커버링 관련해서 올라온 게임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사료나 곡물주 네. 이런 테마들도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네. 이 테마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 강연장에서 강연장 맞죠? 강연인가요? 네.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거나 옵션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시장의 수급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주류적으로 갔던 테마 자체가 변경되게 될 것이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 옵션 만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곡물주,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이제 시장의 경험치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보통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갔을 때는 이제 그 분기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섹터들이 정리가 되면서 약세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오늘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왔던 이제 모습 자체가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자체가 더 가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 중앙값에 걸리면서 약세가 이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보여졌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로보티즈라는 로보티즈라는 네, 로보티즈 그렇죠. 알죠. 종목 자체가 이제 뭐 한 법무부 장관이 네. 이제 방문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 자체가 급등했었는데 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평선에 걸리면서 아무래도 좀 약세적인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새로운 테마 자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관련돼서 이제 이슈 포인트 세 번째 테슬라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테고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장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개별적인 장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 우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있습니까? 오늘 상승 나왔던 종목 중에 청담 글로벌이라는 네. 이제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이런 신규 상장주도 잘 가나요? 그렇죠. 이게 테마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왜 테마를 이루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은 이 업종 자체가 테마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네. 작년인가 네. 그때 한창 신규 상장주 투자 이러면서 네. 엄청나게 열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는 그닥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신규 상장주 좀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신규 상장주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라면 투자하실 수 편하겠죠. 네. 왜 가냐라면은 신규 상장주 종목 자체가 이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적습니다. 두 번째로 대주주의 지분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소 물량 자체가 좀 롱타임하게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9개월 뒤에, 1년 뒤에가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그러면은 따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일단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안 벌고 지금 시장 어려우니까 나 안 할래요 하면은 직장에 잘리게 되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시장입니다. 자, 네.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높고 그리고 품절주 형식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보호회수 물량 자체가 나오는 게 뒤쪽으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가 자체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청담글로벌이라든지 이제 오늘 공구음원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잘 겁니다.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면은 네. 오히려 이것도 테마주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때 4월 달인가? 네. 그 테마 중에서 M&A 관련 테마가 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아, 얘기해 주시면서 네. 그때도 뭐 쌍방울이나 네. KG스틸이나 이렇게 잘 갔었거든요. 네. 또 신규 상장주로 테마를 이룬다는 거는 저는 전문가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혹시 이 줄인이라도 신규 상장주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줄이니 분들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언제 팔아야 되지? 진입은 가능합니다. 진입 네. 가능한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언제 팔아야 될까가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레이를 한다라면은 솔직히 고점에 대해서 판단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련해서 매매하실 뿐이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가져가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네. 노란톡방 안에서 신규 상장 관련된 걸로 투자를 또 수익을 내주신 게 혹시 있으세요? 지금 아마 제가 2주 뒤에 네. 방송에 나왔을 경우에 2주 뒤에 디톡스 방송 나왔을 때 네. 분명하게 제가 신규 상장 종목이 여러분들 수익률 표로 네.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거는 또 방송에서는 비밀로 네, 하시는 그쵸. 거군요. 자, 그렇다라는 네. 거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신규 상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데 주린이 분들이요. 이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내가 정말 고점에서 잘 팔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프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하시네요. 오늘은 또 관련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시세를 줄 수 있는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QR코드 갖다만 대고 입장을 해주세요. 종목이 궁금하시다. 종목명, 목표가, 진입가 다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투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오셔서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과 더불어서 상장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요. 아까 전에 잠시 얘기 나왔지만 새로운 테마 네. 이게 뭐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수주 삼성전기가 5조 정도 이렇게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네. 드디어 테슬라의 눈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관련해서 향방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요건 항상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꿀팁입니다. 갑자기 네. 또 이제 꿀팁 방출을 하게 되는데 시장의 돈은 동일합니다. 시장의 돈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테마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곡물주가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로봇주가 가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그 외에 테마주 자체는 약세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업종들이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다른 업종들이 지금 테스트할 겁니다. 어떤 테스트하냐? 이 친구들이 진짜로 앞으로가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단계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끝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테마주의 탄생과 소멸 자체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트렉스라는 이제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급하게 말아올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보게 된다면 테슬라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이나 이런 업종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경우인데,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된다면은 종목들의 분위기가 산별 달라진 이유가 오늘 고려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는 이제 곡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식료품 관련해서 종목인데 네. 처음에 분봉상 기준을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 9시 반에 같이 올라갔어요. 모트레스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다가 이거 못 올라가겠는 걸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도전했었지만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분봉상 기준이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은 시장에서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 사료 쪽이? 그렇죠. 사료 쪽 마찬가지고요. 곡물주도 그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네. 관련주도 휴림 로봇이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못 올라갑니다. 이제는 이평선 맞으면서 점점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생겨났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테마주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관련된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카메라 관련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카메라 관련주나 이제 뭐 자율주행 쪽 이런 네. 업종들이 지금 조금 더 잘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이 종목이 나간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상 제가 아직은 여기는 안 나갑니다. 생각은- 여기는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5가지 종목 중에 네.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지금 테마주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가? 오히려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줄이시고 오히려 시장을 좀 더 롱텀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담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담아야 되는 섹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섹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여러분들 조금 더 높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들고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 단기적인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좀 중장기로 지금 담을 수 있는 시기니까 더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새 테마, 뭐 이런 반도체, 이 테슬라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또 다른 테마 또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방송 쪽이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왜 올라갈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올라갈까요?라고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당연하게 러시아로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한 독립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맞죠? 네.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게 뭐냐면은 이런 관점도 있어야 됩니다. 유가 자체나 천연가스 자체가 굉장히 고유가 시대,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거에 설비를 하고 그에 맞게 이제 에너지를 산출했을 때 그 비용 자체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새로운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자체가 확대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그럼 반대 극부의 상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기존의 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렇죠. 왜 봐야 되느냐? 이 친구들의 종목 자체가 계속 좀 올라가는데 뷰는 계속 상승하는데 주가는 좀 박스권을 기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부터 고유가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에너지 관련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근데 전문가님, 네. 뭐 유가나 이런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런 네. 말이 많잖아요. 시장의 주가는 선반영된다. 네. 이미 지난번에 굉장히 고유가가 될 것 같다라는 소리 때문에 엄청난 급등을 보이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더 얼마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거든요. 전날에 이제 천연가스 미국 재고량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적습니다. 없어요. 천연가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돼서도 유가 재고량도 조금 많아졌긴 하지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자재 쪽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의 에너지를 뽑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유가나 천연가스일 뿐인데 지금 그 업종에 대해서 에너지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실 때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유가 관련된 거, 천연가스 관련된 거 이쪽에 대한 덤벨 전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해 주시려고 했던 종목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 노란 톡방에서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 수익률표에서도 한번 먹고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당장에서도 접근 가능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지금 이제 파라과이랑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걸 놓치시고 기회비용을 하시니까 제가 당연히 그 기회비용에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중앙이너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중앙이너비스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1분기 때도 많이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 시대고 지금 이제 WTI가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수준이고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유가 자체가 선물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재고량은 더 부족해지는 상태인데 주가는 안 가고 있어요. 근데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점차 옆으로 우상향 중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아직까지 발산 전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그러면 얼마 정도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아니어도 됩니다. 중장기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라면은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운 좋음이라는 표현을 좀 방송에 쓰기 좀 시세가 그렇지만 빨리 나온다면?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만약에 형성돼서 테마 자체가 더 크루드 밀집돼가지고 잘 되게 된다라면은 네. 정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너비스요? 네. 오, 좋습니다. 저도 유가 관련해서 투자 이 관련주를 막 찾아보는데 네. 중앙에너비스도 있었고 뭐 한국석유도 있었고 맞습니다. 등등이 있었지만 그러면 중앙에너비스에만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유가 관련주도 유효한 걸까요? 다른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유효하지만 네. 항상 테마주를 보실 때 대장이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흥구석유랑 이제 중앙이너비스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한국석유 한국석유.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이제 돌아가면서 대장을 하는데 네. 누가 대장이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관련돼서 이제 유가 관련된 섹터를 우리가 지금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픽 자체는 일단은 중앙이너비스가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제가 좀 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이 관련해서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에너비스라는 거는 종목명은 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그 네. 대장주라는 게요. 네. 어느 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냥 급등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가는 게 대장주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누가 먼저 갈지 얼마나 강하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네. 지금 시장에서 할 일이다. 오히려 테마주로서 지금 뭐 신규 생성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란 톡방에서 제시해드렸던 게 오늘 제가 두 가지 섹터를 포지션 진입했습니다. 네. 뭐냐면 첫 번째가 유가 관련된 거, 천연가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원전입니다. 원전이요? 제가 원전 오.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은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일진파워라는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2월 달부터 제가 매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달 기준으로 제가 이제 28,800원에 청산하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고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나가겠다 말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쭉 빠졌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줄고 타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진파워를요? 그렇죠. 일진파워라는 종목이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담기에도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테마주에 대해서 접근이나 단기적인 매매를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은 담고 싶은 섹터 자체가 가격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다. 지금부터 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정도 갈까요라는 것들은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대장주들은 전혀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종목들 중소형 위주로 우리가 테마주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로 진입 가능한 종목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중앙에너비스 나왔었고요. 일진파워는 오늘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벌써 한 3-4개 정도의 종목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따로 말씀드릴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번호칸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2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라서 100원 내기 싫은데 이러시는 분들은 QR코드도 가능합니다. QR코드 많이 이용해 보셨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여기 갖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벌써 오늘 1240명이 넘었네요. 그래도 축구를 안 보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네. 행운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무려 5개나 종목이 나갔기 때문에요. 또 이런 걸 노리셔서 네. 이 틈을 타서 5개 뿌려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드리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네.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좀 대단하다. 네. 이런 축구 경기에도 저라면 축구 경기 볼 텐데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종목을 공개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의 이슈 포인트는 해봤는데요. 네. 전문가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우리 종목에 대한 힌트를 네. 더 얻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중앙에너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원자재 관련해서 이 원유 관련은 이게 나왔으니까 네. 그럼 천연가스 관련도 혹시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기에 좀 적당한 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내가 단기적인 이 파도를 지금 휩쓸면서 난 네. 타고 다니고 싶다, 서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당장 내가 좀 대비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 내가 사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파도에 휩쓸면서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대장주나 뭐 2등주, 3등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서 지금 좀 대비를 하고 싶다.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전체적인 큰 흐름상에서의 방향성을 보고 하고 싶다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네. 유가 관련돼서 천연가스 관련돼서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원전주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시는 게 가장 네.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네. 벌써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원유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 말씀드렸다라면은 네. 반대로 마찬가지 천연가스도 동일하게 또 종목에 대한 매집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건 이제 네 글자. 힌트가 네 글자다. 네,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천연가스 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뭐 두 가지 둘 중에 한 개겠죠. 뭐. 네. 그래서 네 글자라고 하니까 네. 확 좁혀지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신재생에너지 올해의 섹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아난티 8.5% 그리고 S에너지 16%, 청산일은 6월 7일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만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청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너무너무 잘 갔죠. 67%라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선취매에서 천천히 매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고가에 잘 매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SDN도 이거 태양광 관련해서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 역시 4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너무 수익을 많이 주셨지만 그럼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도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종목에 대한 힌트를 받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너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왜 조금의 그러냐? 힌트만 주세요. 조금의 힌트만. 잘 이거, 몰라요. 이거 말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나리오 종목으로 S에너지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네. 그 당시 때 드렸던 거 대비해서 제가 시나리오 목표가 청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정도 부분에서 제가 S에너지라는 종목을 공략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부분이네요. 4,500원 정도 단가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섹션을 말하면서 네. 말씀드렸었고요. 5,4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S에너지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올라갑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퍼폼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겠죠. 시장이 바라보는 뷰가 자체가. 네. 그런다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제 히든 종목이고 히든 네. 종목이는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네. 말하는 게 맞을 거다. 아.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S에너지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S에너지 최근에 좀 내렸는데 네. 요 종목 다시 진입 가능할까요? 혹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발굴하기 좋은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 다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바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해 주신다면 우리가 노란톡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송이 지금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의 공포에 사라. 공포에 매수해라 라고 이제 용기가 필요했던 시장이라면은 과거의 시장은
요새 시장 같은 경우에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잔잔한 물결 속에 잔잔한 파도 속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이건 것 같아, 이게 저건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큰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점차 따라가면서 인내심을 가지면서 투자하시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에 관련된 뷰나 제시 같은 경우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마지막 한 주의 마무리는 제프 전문가님과 해봤네요. 우리 팍스경제TV의 1등 전문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디톡스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